파이팅 배승입니다. 목요일 여론 뚱신으로 시작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김봉신 메타보이스 부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진 않죠. 예. 네. 윤석열 무안녕합니다. 무안녕하시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전국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결과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워낙 이른바 우리가 지지율 네. 추락의 법칙이 있거든요. 가속화 법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사실상 관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지지율을 관리하는 거죠. 네. 그 지지율이라는 거는 더 추락을 해버려요. 예상 내려가는 일반적인 추락 속도, 평균적인 추락 속도, 지금 그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사 결과다. 네. 오늘 소개하게 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국민일보 의뢰를 받아서 지난 6일, 7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 결과이고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인데 네. 윤석열 대통령 긍정 지지율 11% 그리고 부정은 86%로 이게 이제 물론 계속 추세로 되어 오는 것은 한국갤럽 자체 조사지만 자체 조사와 비교해 보면은 임기 들어 최저치 네. 긍정은, 부정은 최고치가 되는데 문제는 대구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긍정 16%, 부정 77%.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이른바 불과 뭐 비상계엄 선포한 이후에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근데 네. 더 가속화되는 거죠. 이게 이 가속화되는 속도 자체가 멈추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요. 네. 이 말씀하신 탄핵 찬성은 같은 여론조사죠. 응답자의 74%가 그렇죠.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23%였다는 네.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대표님. 예.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한다. 예, 7명인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74%라고 방금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예. 이 숫자가 이제 4명 중에 3명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계엄 요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이게 한 60% 중반 수준이었습니다. 60% 중반이면은 대략적으로 다수는 다수지만 이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네. 60%대였을 때에는 그 전문가들이 아직 그렇게 탄핵 여론이라는 게 아주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네. 70% 중반대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어느 이제 하나의 선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보통. 그럼 4명 중에 3명이면 이제 탄핵을 반대하시는 그런 유권자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이 지금 23% 나왔는데 이게 그 공론장뿐만 아니라 사적인 공간에서 대화할 때 굉장히 위축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침묵의 나선을 타고 점점 숨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탄핵 여론은 앞으로도 더 우세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그래요. 봐야겠습니다. 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란과 관련된 부분도 크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이제 응답의 동행 현상인데 구분이 잘 안 되죠.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지금 탄핵 추진 국면이고 상당히 이 감성적으로 또 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좀 흥분돼 있는 상태고 네. 또 격정적인 상태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 제한을 시도한 반국가적 내란 행위 인지 여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응답자의 63%가 매우 63%가 매우 공감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감한다까지 포함을 하면은 71%가 내란죄로 본다. 내란죄로 보지 않는다는 24%인데 이게 뭐 지금 방금 전에 탄핵 찬성이나 반대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또 탄핵 찬성과 반대가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의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거의 비슷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게 뭐 내란죄 여부가 헌법상 법률상 또 재판장에서 따져보면 어떤지를 떠나서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격해져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가든 아니면은 지금 검찰 또 경찰 또 공수처의 수사가 실제 내란죄 여부가 될지 여부는
사실 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이건 일반 국민들이 알 수가 없는데 왜 그러냐면 배성희 진행자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 알 겁니다. 왜냐하면 내란죄 혐의가 인정이 되면 피의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 판결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에게 총격을 가했던 김재규 국가안기부장 중앙정보부장이었죠. 그때 사형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 물론 여러 가지 법적 다툼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 그것이 되는지 여부는 재판에서 결론이 날 부분이지만 국민들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감정적으로는 매우 격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란 혐의에 대해서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게 이제 71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앞서 탄핵에서 찬성이 74 나왔습니다. 이게 대동소이한데요. 이게 약간 좀 놀라운 거는 물론 이제 탄핵은 찬성 반대 자기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내란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주장, 그 내란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공감도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사실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더 높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5%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71%는 내란죄인 것 같다에 이제 공감을 했는데 네. 이게 낮은 비율이라고 하기가 어렵고요. 더군다나 이게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내란인지 아닌지 사실은 알 수 없다.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면은 그런 응답이 심지어는 이제 보수 성향자이신 분들이 다수 분포하고 계신 어떤 TK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게 이제 반반 나온다든지 이래야 맞거든요. 근데 절반 정도가 또 여기서도 공감했습니다. 51%니까. 네. 그러면 전국 전 지역에서 사실은 이 공감도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직 지금 뭐 수사가 더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야겠지만 국민적인 어떤 감정적인 그런 수준에서는 지금 이거 내란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였다고 봐야죠. 근데 이 부분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감정적으로는 그래요. 분명히. 감정적으로는 대구 경북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격해져 있는 상태고 특히 그동안에는 정치적 의사표명을 잘 하지 않았던 MZ세대 2030 세대의 경우에도 아주 분노로 돌아서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란죄에 대한 공감 여부를 물어봤기 때문에 상당수는 또 공감한다 또는 탄핵 찬성 의견과 비슷하지만 아주 엄격하게 이걸 법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그 내란죄에 공감한다 하면 내란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론 그렇습니다. 인민재판으로 갈 수 있는 아니, 위험일 물론이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서 과거에 그 경선 때부터도 만약 이런 식으로 조사한다면 너무 이렇게 언론이 흘러가는 거 아닐까요? 좀 따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언론은 당연히 그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 어느 쪽이냐 이렇게 기울여서 본다기보다는 수사기관의 발표를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전파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검찰, 경찰, 공수처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까지 들어간다고 하니 사실은 언론에서 그거를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감 비율은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법리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국면에서 뭐 이재명 대표와 비교를 해서 하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시사점은 뭐 이렇게 여론이 너무 호도된 거 아니냐. 예. 또 여론이 상당히 이 정서적으로 요동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결국은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지지를 얻는 게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네. 지지율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30에서 40%를 가져가고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됐을까. 예. 저는 그 점을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국정 지지율이 지금 11%까지 떨어졌다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 수행하고 있다. 긍정률이 11%, 잘못하고 있다. 86%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앞서 제가 이제 개요는 다 설명드렸으니까 네. 이제 국민일보와 한국갤럽의 조사인데 네. 대통령의 긍정이 11%인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예. 9%예요. 그렇군요.
부정평가는 87%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 전광판을 하루에 제 판단에는 한 24번 정도는 봐줘야 됩니다. 시간당 한 번씩. 잠잘 때는 밀린 시간이 있을 테니까 예. 일어나자마자 지나간 시간대별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실제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면 그 시간별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정도까지 촘촘하게 보지는 않았겠지만 예. 봤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데이터 지지율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추락할 때는 날개가 없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발견되는 대통령의 지지율 지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하락합니까? 하락한다고 봐야죠. 이제 하락에 반대면 이제 완전 횡보하거나 예. 완전 뭐 갖춰야 되는데 지금 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갤럽 뭐 정례조사에서 19 나왔다가 16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그 계엄 선포 전과 후를 나누면 네. 19대 13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19, 그다음에 13, 그리고 이번에 국민일보 조사한 게 11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11에서 보시면은 네.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수 성향자 중에서 27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성향자 중에서 20%대가 좀 처음 나왔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한국갤럽 조사 중에 예. 처음 보수 성향자에서 20%대.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30%대가 나왔을 텐데요.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최초입니다. 최초. 그래서 지금 제 느낌은 사실 이게 텃밭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네. 이 동토가 돼가고 있다. 동토요? 예, 굉장히 얼어붙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가 그러면 이게 이제 10%대를 아직은 유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한 자릿수 후반대로 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이게 2016년을 보시면은요. 5% 한 번 찍고 25, 17, 5라고 해서 한 자릿수를 찍고요. 나머지 6번을 나머지 5번이죠. 총 6번을 3, 4, 5 이렇게 한 자릿수를 찍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네. 그 시기에. 그리고 나서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죠. 탄핵소추안이.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더 높아지려면 다른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외교라든지 거시경제 지표라든지. 근데 지금 거시경제 굉장히 안 좋죠. 뭐 국채뿐만 아니라 증시, 뭐 환율 다 안 좋은데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카드가 없죠. 외교에서도 지금 파이브아이즈에서 내년 에이펙을 보이콧하겠다라는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저렇게 겹치면은요. 이거는 다른 카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습책의 일부 칼자리를 쥐고 있는 측은 여당인데 네. 여당의 자중질환이 너무 심해요. 또 여당은 2016년의 재판입니다. 예. 근데 2016년처럼 해결책을 잡아서는 지금은 여당이 굉장히 어두운 터널을 아주 길게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와는 다른 해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같아서는 지나치게 지금 대통령실을 이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당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팩트는 조금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에이펙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내년 에이펙에 대해서는 뭐 변함없는 뭐 별다른 이견을 전달한 바가 없고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호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내년 에이펙 그리고 내년 11월이면은 지금의 불확실성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니까 이건 뭐 팩트대로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이 사실은 국민의힘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번 14일 날 탄핵 소추가 재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예상되냐. 이 부분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많은 지금 운전을 하면서 버스 안에서 예. 배승의 뉴스 파이팅 어떤 또 그 소식을 개인적으로 전해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뭐 네. 오늘 이 아쉬- 방송이요? 아쉬운 소식을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내일까지 제가 방송합니다. 네 제가 잠깐 또 말문이 막혔네요.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네 만남이 있으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만남이 이제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일단 헤어짐이 지금 있으면 상황에서 이미 5명이 친윤 비윤의 네. 친윤 뭐 친한의 구분 없이 지금 탄핵 찬성 의사를 그러니까요. 내비쳤거든요. 예. 또 발언을 했고
또 지금 전해지는 말로는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 가서 다퉈보겠다. 이건 다른 의미의 이제 탄핵 추진을 탄핵 소추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인데 그 의사도 지금 전달되고 있고 그래서 14일은 저는 탄핵 소추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판단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마치 당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네. 조기 퇴진을 이야기하고 전국 안정화 TF에서 2월 사태 4월 대선, 예. 3월 사태 5월 대선은 지금 큰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에서는 지금 3인 3색이 아니라 이 108색 108각이 이루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다 달라요. 이건 매우 곤란합니다. 국민의힘은 적어도 뭐 의사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 수렴 과정을 거치든지 아니면은 좀 더 정교하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파장은 파장이더라도 네. 당이 뭔가 지금 추스려지거나 지금 원내대표도 사퇴를 한 상황에서 새 원내대표 선출 과정도 갈등이거든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 집권 여당이 일단 몇 개월이 추가적으로 더 될지 앞으로 또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 자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데서 계속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도 굉장히 큰 혼란과 혼선과 네. 실망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국민의힘이요 오늘 원내대표 이 선출을 하는데요. 친한계는 권성동 원내대표 추대론을 이야기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반대를 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홍이 심하고 이제 자중질환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민심이 엄청 차갑죠. 사실은 2016년에도 친박계 비박계 해가지고 네. 그렇게 대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박계가 탄핵 소추안에 가결을 했음에도 친박계에 의해서 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서 그리고 이제 유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있었던 많은 선거에서 세 번의 선거에서 큰 선거에서 전패했죠. 그리고 나서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예.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은 그때의 그 역사를 정말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은 민심과 역사에 앞에 당당하게 나올 것이냐 이런 거를 선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그러니까 친윤계의 존재 자체에 의구심을 품는 많은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여론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친윤계라고 했을 때에 당권에서 물러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더 타당하다. 그래요? 친윤계가 예. 당권 잡은 적이 있었나요? 없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막판에 네. 여기에서 이와 같이 마치 저항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근데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을 더 지금 비상시국에 예.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장악이라면 또 통합이라면 네. 뭔가 대안을 좀 빨리 구체적으로 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아니라면 누가 그러면 통합적으로 원내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 네.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빨리 좀 신속하게 왜냐하면 이건 지금 시간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가령 김태호 의원이 중진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부울경 여론이 지금 너무 안 그렇죠. 좋습니다. 예. 적어도 그래도 지역 기반으로 따지면 TK 다음은 국민의힘은 PK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김태호 의원이 더 적절하다. 이 부분을 당대표로서 힘을 싣고 뭔가 좀 구체적인 이런 대안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지금 당도 타격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의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 동반 추락이에요. 왜냐하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지난 9일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입니다. 예. 만약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이 조사 결과에 길을 쫑고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 만약 내일이 대선 투표이라면 내일이 될 수는 없겠지만 누구에게 투표하겠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9%가 이재명 대표, 9.1%가 한동훈 대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9.1%라는 건 지금 시국 상황에서 어느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든 간에 또는 보수 후보이든 간에 좋은 지지를 받기는 힘들지만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40% 차이예요. 네. 40%포인트 차이인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시간상 이것도 같이 좀 네.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 김봉신 대표하고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한동훈 대표의 대응과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거든요. 네. 부정 80.2%, 예. 긍정이 15.3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적어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민들한테 전혀 공감받기 힘든 그런 인식이었다면 한동훈 대표는 좀 기민하게 좀 추스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긍정평가가 고작 15.3%밖에 안 돼요. 그러네요. 네. 이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왜 이러는 거죠?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게끔 지금까지 이제 왔던 거죠. 사실 제가 봤을 때 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의 과감성 있는 결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봤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갈짓자 행보가 너무 이제 심하고요. 그다음에 갈짓자 행보라 하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좀 질서 있는 퇴진 네. 이런 탄핵은 반대하면서. 쪽으로 예. 그쪽으로 이제 기울었다가 다시 이제 당내에 돌아와서는 당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러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펼치거나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야당하고 협조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네. 양쪽에서 모두 다 이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별로 이제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렇다고 해서 예. 그러면은 그 한동훈 대표 이외에 다른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친윤 인물 중에 누군가가 뭐 당권이라든지 아니면 원내 대표를 맡아서 이 지금 사태를 수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당원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원에게 물어봐야 돼요. 당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태 수습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요. 근데 이건 상식적인 것이거든요. 어떤 사태가 일어났으면 첫 번째로는 일정성이 있어야 돼요. 일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긴박하게 돌아갈 때는 정광석화처럼 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지금 막 사태가 악재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 안 돼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광석화처럼 해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그럼 뭐 조기 퇴진이면 언젠데 뭐 협의가 된 건지 그럼 원내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의 대응 그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구체성입니다. 매우 꼼꼼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돼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줄 알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준비해요. 이런 게 그래서 원래 미리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리 다 플랜이 있어서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걸 카드를 꺼내야 돼요. 이게 원래는 다 우리가 리스크 테이킹에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리스크 대비에. 예. 그리고 원래도 우리가 내각이라는 건 제1 섀도우 캐비넷, 제2 섀도우 캐비넷 미리 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지금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상시적으로 준비해요. 원래는 그런 역할을 여의도 연구원 및 이 정책 기능을 더 키워야 되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뭐냐면 대응성이에요. 대응성.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회로 모일지 당사로 모일지 이런 계획들 플랜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도 물론 가지고 있지는 예. 않을 겁니다. 근데 예. 너무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대응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없다 보니까 예.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힘 지지율도 확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 지지율도 확 내려가고 있고 그래요. 예. 그 외에 다른 거론되는 보수 쪽의 대선 후보도 다 확 네. 내려가고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홀린 듯이 들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예. 지금까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봉신 베타보이스부 대표, 배종찬 인사이트 K 진짜 연구소장. 마지막이에요. 저는 마지막이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너오세요. 당신의 퇴직연금이 원하던 글로벌한 세계로.